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가 막힌 썰을 썰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사연은요, 제가 지금까지 다룬 사연 중에서도 진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제목만 봐도 정신이 아찔하죠? 시누이의 결혼식을 며느리의 지갑으로 치렀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그것도 며느리 몰래 카드를 긁어가면서요. 여러분, 이 사연 들으시다가 혈압 오르실 수 있으니까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결혼 2년 차 며느리 수진 씨입니다. 수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월급 합쳐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그냥 보통의 신혼부부였죠.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문제는 남편의 여동생 32살 미영 씨였습니다. 이 시누이는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백수로 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5년째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비는 어떻게 쓰냐고요? 전부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요금, 화장품, 옷, 외식비, 심지어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는 돈까지. 시어머니가 다 대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어머니도 돈이 없잖아요? 결국 그 돈은 아들, 그러니까 수진 씨 남편 월급에서 나가는 겁니다. 수진 씨 부부는 매달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시누이 용돈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는 이게 좀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체면도 있고 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혼한다는 겁니다. 수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이제 좀 편해지겠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이 결혼 준비하는데 수진 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수진 씨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식장 알아보는 것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어요. 80만 원.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샀지? 확인해 보니까 웨딩드레스 계약금이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결제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수진 씨 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수진 씨는 황당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계약금 내야 돼서 일단 수진 씨 카드로 결제했다고요. 가족끼리 하는 건데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에 또 결제 알림이 왔습니다. 메이크업 패키지 50만 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알림이 왔어요. 예식장 예약금 80만 원. 단 3일 만에 210만 원이 수진 씨 모르게 결제된 겁니다. 수진 씨는 남편한테 따졌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수진 씨는 알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돈이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요. 이 돈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에 시누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웨딩 촬영 날짜를 잡았는데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드레스 입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요. 수진 씨는 그래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반차 내고 웨딩 촬영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누이는 수진 씨를 완전히 자기 스태프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잡아주고, 부케 들어주고, 사진 찍을 때 치마 펴주고, 심지어 메이크업 받을 때 옆에서 거울 들고 서 있으라고까지 했어요. 촬영 끝나고 나서는 배고프다면서 식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계산은 수진 씨 몫이었죠. 15만 원짜리 고기 뷔페였어요. 그것도 시누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친구 둘까지 불러서 같이 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눈물이 났어요. 나는 대체 뭐지? 시누이 결혼식 스태프인가?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예식장 시식을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수진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부탁했습니다. 미영이 혼자 가면 뭘 골라야 할지 모른다면서요. 수진 씨는 또 회사에 조퇴하고 시식장에 갔어요. 근데 신우이는 이것저것 다 시켜놓고는 수진 씨더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시식비 12만 원.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예식장 웨딩 코디네이터한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우리 올케인데 결혼 준비 다 도와주고 있다고요. 코디네이터는 수진 씨를 보면서 정말 좋은 올케를 두셨다고 칭찬했어요. 수진 씨는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한복 대여점에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예단용 한복을 골라야 한다면서요. 수진 씨는 이번엔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가족을 몰라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진 씨는 결국 또 시간을 내서 한복 대여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이가 한복을 고르면서 코디네이터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우리 올케가 선물해 주는 거라고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복 대여비 45만 원. 수진 씨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굴고 있어서 말도 못 꺼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더니 지금까지 쓴 돈이 무려 28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어요. 남편한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어요. 결혼식만 끝나면 된다고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날만 넘기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신우이가 불렀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오라는 거였어요. 수진 씨가 들어가니까 신우이가 헤어 고데기를 안 가져왔다면서 차에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허탈했지만 그래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잠깐 쉬려고 대기실 밖에 앉아 있었는데요. 안에서 신우이가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물어봤어요. 올케가 부자냐고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올케가 완전 든든하대요. 돈도 잘 벌고 시키는 것도 잘해서 이번 결혼 준비 거의 다 올케가 해줬다고요. 심지어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올케 덕분에 결혼 준비 편하게 했다면서요. 수진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키는 것도 잘한다고요? 나를 뭘로 보는 거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기실에 들어와서 수진 씨한테 말했습니다. 식 시작하면 하객 안내를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축의금 받는 것도 좀 도와달라고요. 수진 씨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결혼식이 시작됐고 수진 씨는 정말로 예식장 직원처럼 하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축의금 받는 것까지 도와줬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수진 씨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경비가 부족한데 카드 좀 빌려달라고요.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요. 그 순간 수진 씨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어요. 안 된다고요. 신우이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거든요.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러냐고요. 수진 씨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해줄 순 없다고요. 지금까지 쓴 돈만 3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요. 신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수진 씨는 이미 예식장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남편한테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댁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요. 모든 카드 명의를 정리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앞으로 무단 결제하면 신고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화를 씁니다. 전화로 욕까지 했죠. 냉혈한이라고 가족도 몰라준다고요. 근데 며칠 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우이 남편 쪽 집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 비용을 신부 측에서 거의 안 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요. 알고 보니 결혼식 하객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신부 올케가 결혼 비용을 다 댔다는 소문이요.
신랑 쪽 가족은 기가 찼어요. 자기들은 예단도 제대로 준비하고 신혼집 전세금까지 냈는데 신부 측은 결혼 준비도 제대로 안 한 거냐고요. 신우이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3천만 원을 신우이가 혼자 다 챙긴 겁니다. 원래는 양가에서 나눠야 하는데 신우이는 자기 명의 통장으로 다 옮겨버렸던 거예요. 이 사실이 시어머니한테까지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신랑 쪽 가족이 신우이가 수진 씨한테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신랑은 신우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별거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수진 씨한테 사과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요. 수진 씨 말이 다 맞았다고요. 신우이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고 6개월 뒤에 이혼했습니다. 수진 씨는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나 남기고 갑니다. 며느리는 ATM이 아니고 신우이의 결혼 자금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사연으로 재밌는 썰 썰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